근데 진짜 너무 피곤해. 진짜 회복이 안 돼, 회복이. 원장님 이거 드세요. 제가 아끼는 거. 이게 뭐예요? 원장님 아까 계속 피곤해 하시길래 제가 챙겨왔어요. 띠로리. 이거 비싼 거 아닌가요? 맞아요. 먹어본 적 있다요? 왜 한때 이거 유행했었잖아요. 비타민계 에르메스라고. 색깔도 네. 주황색. 네. 이거 저 먹어본 적 있어요. 이거 먹으면 약간 반짝하지 않아요? 도움 되긴 하는 것 같아요, 음. 확실히. 영양제 먹는 거랑 안 먹는 거랑 은근히 차이 있는 것 같아요. 원장님 뭐 영양제 먹는 거 있어요? 가끔 챙겨 먹는데 종합 비타민은 피곤해서 아침에 그래도 이걸 뭐 먹으면 안 먹는 것보다 낫더라고요. 난거 같은 느낌? 너무 그래도 피곤해 죽겠다. 음. 이럴 때는 비타민 C 거기다 추가로? 500mg. 좀 더 많이? 네, 500mg 정도 먹고 그 다음에 이건 나중에 얘기할까요? 저의 최애 아이템이 하나 있는데 나중에 얘기해. 비타민. 네. 비타민. 그런 게 있어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저도 잘 안 챙겨 먹었었는데 너무 힘들어요, 요즘.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도 종합 비타민 그 여러 개 들어가 있는 거 그거랑 내가 자기 전에 뭐 먹는다 그랬지? 잠 잘 오게 락티움이다. 락티움. 락티움? 이름이 생각이 안 났었어. 갑자기 생각. 자기 전에 먹으면 조금 푹 자는 거. 요즘 또 약간 진짜 나이 드나 봐. 자다가 자꾸 불면증 깨서. 있어? 불면증은 아닌데 그건 아니고. 자다 자꾸 깨요. 어. 그래서 그거 먹고 자면 조금 덜 깨고 푹 자는 것 같아가지고 진짜요? 저는 요즘에는 그렇게 2개만 먹고 있어요. 더 먹어야 될 것 같아. 너무 피곤해. 저는 너무 잘 자요. 저 육아를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잘 자요. 꿀잠. 네, 빨리 육아하고 나는 나서. 잘 자야 돼. 그치. 네. 비타민만 갖고 뭔가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뭘 다른 걸 먹어야 되나?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먹고 사냐? 다른 사람들 뭐 먹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걸 저희가 선생님들한테 여쭤봤잖아요. 맞아요. 이 집단 지성의 힘이라고. 이제 이분들은 도대체 나의 피부를 위해서 어떤 걸 먹고 나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걸 먹는지 진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또 조사를 했지요. 네. 저희 포함해서 다른 피부과 선생님들은 어떤 영양제들을 드시는지 또 특히 피부를 위해서 특별히 먹는 게 있는지 이런 걸 한번 여쭤봤거든요. 네. 그리고 그거 외에 나의 피부를 망치는 뭐 최악의 습관. 그런 것도 여쭤봤네요. 네. 그리고 뭐 콜라겐을 먹으면 뭐 진짜 도움이 되나요? 막 이런 것들에 대한 피부과 의사들의 생각 이런 것들도 한번 여쭤봤잖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하시죠? 네. 일단은 첫 번째는 피부과 의사들이 꾸준히 챙겨 먹는 영양제 어떤 거 꾸준히 챙겨 드시나요?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1위가 네. 비타민 C, 2위가 2위가 종합 비타민, 3위가 비타민 D, 비타민 D를 또 많이 드시네. 4위가 유산균, 5위가 비타민 B. 네. 네, 5개 중에 4개가 일단 비타민이네요. 그죠? 그렇죠. 네, 비타민. 근데 비타민 C가 제일 많다. 비타민 C는 사실 화장품으로도 많이 바르시고 먹기로도 먹는 많이 거. 드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쵸. 아무래도 항산화 효과가 있고 좀 덜 피로하고. 근데 확실히 먹으면 챙겨 먹을 땐 덜 피곤한 것 같긴 해. 근데 확실히 그래요. 근데 저는 왜 꾸준히 안 먹게 될까? 귀찮아서 게을러서. 게을러서. 진짜 저희 진료실에 보면 항상 있어. 거기에 비타민 C가 이만큼 있어요. 저희뿐만이 아니라 근데 누구 건지 모르는데 그냥 가끔 먹었어. 너무 힘들 때. 저도요. 근데 그게 저도 옛날에 한 박스 사놨었거든요. 그랬구나. 근데 다른 원장님들도 다 자기께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먹고 있어요. 주워 먹었어요, 그냥. 잘하셨어요. 진짜 너무 피곤해서. 피곤해. 그래서 비타민 C 그래서 많이 챙겨 먹는 것 같고 뭔가 피부가 좋아지는 느낌도 있나요? 약간 느끼시는 밝아지는 분들은 느낌? 밝아진다고 하시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는 못 느껴. 바르는 게 더 최고인 것 같고. 피부에는 바르는 게 비타민 C를 바르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즉각적으로 맞아요. 보이는 것 같기는 하고. 근데 어떤 비타민 C는 뭐 피부를 위해서도 있지만 그냥 전체적인 몸의 어떤 항산화, 약간 피로 회복 이런 거에 좋은 것 같아요. 비타민 C 항산화라는 게 뭐죠? 항산화가 뭐냐? 항산화요? 굉장히 당황하시는데.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어쨌든 우리 몸에서도 나쁜 것들이 막 생성되잖아요. 노폐물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조금 깨끗하게 제거해주는 느낌? 청소부 느낌? 네. 그쵸, 비타민 그쵸. C는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면역도 좀 높여주고 그다음에 항염증 작용도 하고 염증도 항노화 그리고 우리 피로 회복 뭐 이런 데 다 도움이 되죠. 노화에도 도움이 되나요? 노화에 도움이 되죠. 그렇죠. 항산화 아무래도 역할을 해주니까 그런 산화 물질이 쌓이면 쌓이면 피부에도 쌓일 거고 그럼 그런 것들이 피부를 막 푸석하게 만들고 주름도 깊어지게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제 비타민 C가 항산화 역할을 해서 그런 것들을 좀 처리를 해주니까 맞아요. 피부도 좀 맑아지고 노화도 좀 억제해 줄 수 있다. 이런 효과가 알려져 있죠. 맞아요. 종합 비타민은 이제 여러 가지 비타민 다 들어있는 거. 그리고 3위가 비타민 D다. 와 이거 나 임신 때 먹었는데. 비타민 D 임신 때 드셨어요? 네 비타민 D랑 칼슘 그렇구나. 열심히 챙겨 먹으라 그래요. 그래서
비타민 D 수치 막 한 번씩 체크해가지고 막 음. 산부인과 선생님 혼내고 막 이래요. 진짜 그렇구나. 네. 근데 비타민 D 저는 먹어본 적은 없는데 사실 검사해본 적은 없지만 100% 결핍이 있을 거거든요. 해를 볼 일이 사실 거의 맞아요.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는 최근에 주사를 맞았어요. 아, 잘하셨어요. 비타민 D 주사를. 잘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별 생각 없었는데 네. 최근에 제가 이석증이 와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했잖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이석증이 별게 없잖아요. 그냥 그쵸. 돌멩이 넣는 거 이렇게 받고 그냥 그냥 뭐 이렇게 좀 안정제 좀 먹고 그냥 뭐 쉬어야 되는데 진짜 머릿속에 안개 낀 느낌이 너무 오래 가서 그 챗GPT 막 이런 데 물어보니까 비타민 D 결핍이 이석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런 걸 봐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주사를 맞았지. 그리고 그것도 있다. 비타민 D가 건선이나 이런 그쵸, 염증성 아토피. 질환에 어쨌든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맞아. 저 대학병원에 있을 때 교수님들이 그런 염증성 질환 환자분들한테 비타민 D 주사도 맞게 하시고 만약에 주사가 아니면 드시라고. 그래서 비타민 D를 많이 드시나? 그럴 수도 피부과 있어요. 선생님들이요. 그럴 수도 그런 걸 있어요. 아셔가지고. 네. 그래서 아까 원장님 비장의 무기는 뭐예요? 저의 최애 아이템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막 비타민 이런 류는 아니고 제가 병원에 있으면 화장실을 진짜 자주 못 가요. 제가 출근해서 처음으로 화장실 간 게 퇴근해서 집에서였어. 그런 적도 있어요. 진짜 이게 제가 물을 많이 안 먹기도 하고. 진짜? 네, 왜냐면 물 먹는 걸 까먹어요. 물을 커피? 많이. 네, 커피 저 별로 안 먹어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정말 목마를 때 물 마시거나 진짜? 하루에 뭐 적정 수분은 흡수하라고 하는데 저는 그거에 반의 반도 안 미치는. 그렇구나. 우리 딸이 그래서 되게 뭐라 그랬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인턴하고 전공의 할 때 방광염이 진짜 많이 걸렸어요. 그러면 맞아. 안 좋을걸요? 네, 그래서 막 참고 막 그러면? 그래서 제가 항생제도 진짜 많이 먹고 달고 살았거든요. 그거 되게 힘들잖아요. 네. 막 아프고. 진짜 힘들어요. 진짜 소변 넣을 때 진짜 힘들어요. TMI. 이거 나가도 되나요? 이 항생제를 도대체 언제까지 먹어야 되지? 이렇게 하다가 찾은 게 만노우즈예요. 만노즈? 네. 몰라. 만노우즈가 뭐냐면 걔네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어쨌든 방광염이 생기는 거는 그 염증을 일으키는 뭐 박테리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씻겨 내려가지 못해서 생기는 거잖아요. 원래는 방광염이 걸리려면 그 방광이 붙어서 얘네들이 막 증식해가지고 염증을 생기게 만들어요. 네. 근데 만노우즈를 먹잖아요. 그럼 걔네가 만노우즈에 붙어. 거기 그래서 쓸려 내려가나? 쓸려 내려가요. 그래서 제가 그 만노즈를 먹은 이후로 단 한 번도 방광염에 걸린 적이 없어요. 진짜로. 너무 신기하다. 진짜 여러분 방광염으로 고생하는 여성분들 진짜 꼭 드셔보세요. 만노즈. 꿀팁인 네. 것 같아. 또 약간 내가 너무 피곤하거나 좀 약간 그러면 또 잘 생기더라고요. 진짜 결혼 후에 한 5년 동안 한 번도 안 생겼어요. 방광염이. 꿀팁. 진짜 원장님의 진짜. 그거는 네. 만노즈. 네, 나우푸드 만노즈 안 들고 왔는데 나우푸드 거를 저는 먹어요. 근데 광고는 아니고 직구해서 저기 꿀팁, 쿠팡으로. 원장님도 그거 잠 안 진짜? 올 때 드시는 거. 잠 안 올 때? 그러니까 저는 뭐 다른 거는 그냥 특이한 걸 먹진 않는데 뭐라 그랬지 내가? 락티움. 저도 기억이 안 나요. 맨날 락티움? 진짜 먹는 건데. 락티움? 락티움. 에스터 포뮬러. 여에스터 선생님 회사 거기 거 먹고 있고 근데 잠을 좀 푹 자는 것 같아서 먹으면은 근데 이게 저희가 그 앞이 복수응답이었잖아요. 네. 먹는 걸 다 써주세요 해서 실제로 영양제를 챙겨 드시는 분 그리고 아무것도 안 드시는 분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한번 통계를 내봤더니 챙겨서 드시는 분이 한 67% 정도? 아예 안 드시는 분이 30%가 넘어요. 그죠? 그쵸. 한 이게 삼- 정상이지. 맞아. 한 3분의 1 정도는 안 드신다.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젊은 사람들이 안 먹을 거야. 뭐가 불편하지 않은 거죠. 그죠? 필요를 못 네. 느끼는 거죠? 근데 이것도 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게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직장인들이 챙겨 먹기 먹기 쉽지 않아요. 꼬박꼬박 챙겨 먹기가 쉽지 않고. 근데 진짜 웃긴 거는 이거 67.5%에서는 챙겨 드신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냥 아니면 안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아내가 챙겨줍니다. 반성을 합니다. 심신의 안정. 심신의 안정. 오래 살고 싶어서. 오래 살고 싶어서. 맞아. 근데 진짜 이렇게 해서 먹는 것 같아요. 막, 맞아요. 와 진짜 좋다. 막 이렇게 해서 저는 두 번째다. 이제 안 먹으면 안 될 될 것 것 같아서. 같아서? 진짜 딱. 저는 죽을 것 같아서. 그럴 때 먹어요. 곧 죽을 것 같을 때. 그 다음에 이 질문 재밌어 하실 것 같아요. 먹는 뭐. 콜라겐 보충제가 피부 탄력에 도움이 된다? 되지 않는다? 골라주세요. 이렇게 저희가 여쭤봤거든요. 원장님 뭐 하셨어요? 그냥 지금 고르자면 세모? 저도 세모. 세모? 저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음. 그래도 꾸준히 먹으면 도움이 안 되지는 않기 때문에 않지 않을까. 세모.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나요? 결론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가 81.7%고 도움이 된다가 18.3%. 한 80%는 도움이 안 된다. 라고 98명 선생님 대답을 해주셨고, 또 근데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해주신 분도 한 18% 정도는 돼요. 근데 이게 왜 그럴까요, 원장님? 그래도 도움이 된다가 꽤 있으신 것 같네. 생각보단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도움이 안 된다가 한 95% 이렇게 나올 줄 저도요. 알았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좀 생각보다 많이 나온 것 같긴 한데 이게 그런 거잖아요. 콜라겐을 먹는 게 먹어서 이게 위장으로 들어가서 얘네가 소화가 돼가지고 흡수가 돼서 피부까지 걔네가- 올라와야 그죠. 돼. 다시 피부까지 가서 콜라겐으로 다시 합성이 돼야 돼. 먹는 게 100을 먹으면 그중에 얼마나 피부로 가서 그게 콜라겐으로 합성이 되겠느냐. 이런 그쵸. 이슈잖아요. 제가 논문을 좀 찾아봤거든요. 옛날에 막 이렇게 큰 콜라겐들은 우리 음. 몸에 들어가면 어쨌든 그게 분해가 되잖아요. 네네네. 이제 단백질로 아미노산으로 막 분해가 돼가지고 한 70~80%가 이제 밑으로 이제 나가는 거예요. 배설물로. 그 다음에 한 10%, 20% 그 사이 한 15%가 남는다고 하는데 요즘 콜라겐들은 이게 이미 다 쪼개져서 나온대요. 뭐 저분자 저분자 콜라겐, 콜라겐. 초저분자 콜라겐 맞아요. 그런 것들이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은 어쨌든 그 결과를 보면은 걔네가 어쨌든 들어가서 혈액을 채취를 했을 때 그 네. 콜라겐들이 돌아다니는 그거를 발견을 했대요. 어쨌든 혈관으로 그 정도의 콜라겐들이 돌아다니면 그러니까 아미노산이죠. 프로콜라겐 뭐 이런 것들이 돌아다니면 어쨌든 걔네가 피부로 가기는 하니까 그 확률이 높으니까. 확률이 높아진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7~80%가 배설이 됐다면 이제는 7~80%가 흡수가 되는 이제 그런 콜라겐들도 많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생각했을 때 한 3개월 이상 복용을 하면 어느 정도 유의미한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이제 논문 결과들이 몇 개 있어요. 먹어봐야 되겠는데. 그래서 저도 설득됐어 지금.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저도 먹어볼까? 이 생각이 좀 들고 옛날에는 진짜 이게 뭐야 그냥 얼굴에 맞고 말지. 그치. 네. 근데 먹는 것도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궁금하긴 좀 하다. 실제로 진짜 효과가 있을지. 피부를 망가뜨리는 생활 습관. 원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피부를 망가뜨리는 생활 습관. 저는 첫 번째는 클렌징 잘못하는 거. 저는 안 씻고 자거나 너무 과하게 씻거나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아니면 씻는 거. 너무 과하게 바른다든지. 뭐 어쩌다가 한두 번은 상관없지만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씻고 바르고 하는 건데 이제 그걸 잘못해버리면 피부가 좋아지기가 사실 쉽지 않죠.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죠. 진짜. 여기 선생님들은 뭐라고 해주셨냐? 피부를 가장 망가뜨리는 생활 습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1위 잘못된 세안이에요. 그렇네요. 네, 저희랑 비슷하네요. 생각 비슷하시네요. 30% 정도가 잘못된 세안이라고 네. 말씀해 주셨고 구체적인 이유가 뭔가요? 과도하게 씻는 것, 너무 많이 씻는 것, 너무 뭐 세게 씻는 것, 그 다음에 대충 씻는 거, 대충 씻는 거, 그 다음에 안 씻고 자는 거, 그 다음에 이것도 비슷하네요. 과도한 자극 이런 것들을 꼽아주셨어요. 안 씻고 잘 주무시나요? 씻고 자긴 하죠. 저는 워낙 기름쟁이라 기름을 씻고 자요. 기름을 씻고 자는데 근데 가끔 정말 너무 피곤하거나 아니면 술을 너무 많이 먹었거나 뭐 이런 날이 옛날에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럴 때는 안 씻고 딱 자잖아요. 그럼 다음날 뼈로지가 뿅 올라와 있어요. 근데 아마 저 같은 피부는 공감 많이 하실 거예요. 안 씻고 자면 여드름 한 개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 그렇구나. 네. 병원에 피부가 문제가 생겨서 진료 보러 오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정말 클렌징을 잘못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아요. 진짜. 그러니까 이분은 피부가 약해서 약하게 해야 되는데 막 엄청 세게 하고 있거나 또 이분은 좀 세게 해줘야 되는데 막 너무 약한 것만 쓰고 있거나 막 그런 게 어려우신 것 같아.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분들은 피부 텐텐 보셔야 돼요. 네, 진짜 피부 텐텐만 열심히 챙겨 네. 보시면 이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진짜 다 병원 나와 오실 일은 있습니다. 없어요. 맞아요. 그 다음에 2위가 자외선. 자외선은 뭐 저희가 자외선은 설명할 것도 없죠, 사실은. 네. 10년 10년 뒤에 자외선을 쬐는 나의 얼굴을 비교하시면 알 수 있어요. 버스 아저씨, 또 이렇게 목주름 할머니. 맞아요. 네. 햇빛 많이 본 쪽은 햇빛 많이 엄청 본 쪽. 노화가 심하게 오는 거. 맞아요. 다음이 각질 제거. 각질 제거가 피부를 망친다. 그렇지만 이 각질 제거 좋아하시는 분? 저는 좋아해요. 네네. 지성 피부들은 각질 제거를 좀 해줘야 되고. 해줘야 된다. 근데 대부분은 자꾸 하시면 피부 장벽이 무너져서 피부가 망가져요. 그럼 원장님은 각질 제거를 어느 정도 주기로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름에는 일주일에 한 2번? 한 번? 한 번, 2번? 한 번도 이 정도 하고요.
왜냐면 각질 제거를 매일 할 수도 있는데 제가 그 클렌징 폼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각질을 좀 날려주는 것들을 좀 센 쓰거든요. 거 쓰시는구나. 네, 쓰기 때문에 그 각질 제거제 자체를 자주 쓰진 않아요. 그래서 정말 기름이 난리 났다. 이럴 때 일주일에 뭐 한 번 내지 2번. 뭘로 하세요? 필링 젤. 필링 젤. 필링 젤로 하고. 아, 그때 그 닥터지? 네, 닥터지 그걸로 하고 필링 젤? 있고 지금은 안 하고 있어요. 음. 지금은 이제 환절기고 겨울철이라 차라리 화장품을 약간 좀 각질에 도움되는 것들을 좀 쓰고 있고요. 제가 요즘 피부옥수를 다시 쓰기 시작했거든요. 피부가 좀 좋아졌어요. 반질반질해져. 좀 반질반질해지고 음. 기름이 좀 사라졌어요. 그리고 거기 각질 제거 성분도 있으니까. 그렇죠. PHA 이런 거 들어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맞아요. 요즘 약간 약간 이러면서 쓰고 있어요. 좀 진짜 반질반질한데 지금? 네, 그리고 기름을 제가 덜 닦아요. 그러니까 겨울철이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게 아닌 게 겨울철에도 저는 기름이 폭발이거든요. 이거는 계절 상관없어요. 없이. 네, 그럼 건조하면 건조한 대로 기름이 폭발하고 땀이 땀이 많이 나면 땀이 많이 나는 계절대로 기름이 폭발하고. 근데 요즘은 좀 덜하다. 그거 바른 뒤로. 수면 부족 9%. 그렇죠. 근데 잠 못 자면 피부 망가지는 거는 100%인 것 같아. 100%. 진짜. 진짜 잠을 잘 못 자면 피부부터 티가 나는 거 같아. 맞아요. 그 다음이 얼굴 만지기. 왜 안 좋죠? 얼굴 만지는 게? 어쨌든 손에는 여러 가지 세균이 있는데 저의 예시를 들자면 어제 여드름이 막 나면 여기에 뭐가 만져지거든요. 좁쌀 같은 것들이. 그러면 손으로 자꾸 뜯고 싶어요. 그쵸. 본능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진짜. 특히 좀 트러블 나시는 분들이 손이 가기가 쉬운데 얼굴 만지는 거 좋지 않고 그 다음은 보습 안 하는 거. 이거 진짜 보습해줘야 돼. 저도 하거든요. 지성도 합니다. 지성도 하는데 진짜 해주셔야 돼요. 기름이 있다고 수분을 안 줘도 되는 건 아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어떤 게 있었냐면 무분별한 홈케어, 디바이스 이런 거 얘기하시는 것 같아. 그쵸. 안 맞는 거 너무 세게 하시는 거. 그 다음에 뭐 그 다른 것들로는 단 음식 먹는 거. 그다음에 음주, 흡연. 맞지. 스트레스, 피로, 사우나. 그렇게 그다음에 뽑아주셨습니다. 타고난 피부를 극복할 수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있다. 나도. 있다. 좋아질 수는 있거든요. 정말 타고난 피부를 따라갈 수는 없어요. 이건 팩트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은 피부 있잖아요. 막 안달걀. 완전 진짜 타고난 꿀피부. 네. 거기까지는 제 피부가 거기까지 갈 수는 없어요. 평균에서 조금 위까지는 갈 수 있다. 그치. 저도 그 정도는 비슷해요. 갈수 있다. 맞아요. 네. 타고난 피부가 뭔가 좀 예를 들면 모공도 좀 큰 피부 그리고 뭐 트러블도 잘 나고 그런 피부여도 꾸준히 뭔가 집에서 관리해주고 혹은 뭐 필요한 걸 받고 뭐 꾸준히 관리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너 피부 되게 좋다. 여기는 할 수 있어요. 그죠? 거기까지는 돼요. 하실 수 있죠? 전 할 수 있어요. 그쵸. 네, 저도 제 얼굴을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만큼 이렇게 좋아졌어요. 저 좋아요. 제 옛날 피부 보시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용기를 얻으실 거예요. 아 진짜? 진짜로. 공개 한번 해주시나요? 근데 그 찍은 사진이 있을까요? 그때 꼴 보기 싫어서. 즉 그런 피부가 뭔가 그렇다고 계속 뭔가를 하면 정말 그 타고난 상위 1%, 2% 우리보다 훨씬 좋은 그 정말 모공 하나 없는 맨질맨질한 피부로 갈 수 있냐? 그거는 좀 어려운 것 같아. 상위 1%까지는 좀 어렵다. 그렇다고 포기하고 방치하면 바뀌지 않는다. 꾸준히 노력하면 좋아질 수 있다. 충분히. 맞아요. 그래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결과가 이거 완전 반반, 거의 반반. 오 진짜 거의 반반이다. 있다 56%, 없다 44%. 중간에 걸쳐 있는 거지. 저희도 이제 바꿀 수 있다고 했지만 거기까지는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드렸던 건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선생님들이 아마 없다. 뭐 이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맞아요. 근데 그건 어려운 것 같아요. 안 좋은 피부가 여기까지 가는 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피부가 상위 1% 가기는 진짜 힘들잖아요. 쉽지 않죠. 그리고 또 그런 거죠. 타고난 피부라는 게 뭐 예를 들면 지성인 피부가 갑자기 막 모공도 없어지고 건성인 피부가 될 수 있냐? 뭐 그건 아니죠. 타고난 네이처는 바뀌지는 않는다. 물론 이제 뭐 나이가 들면 뭐 피지가 줄고 이렇게 하면서 좀 그 이전보다 원장님도 지금 그렇듯이 맞아요. 유분이 좀 줄기는 하지만 뭐 타고난 지성, 건성 뭐 이런 네이처가 아니면 타고난 두꺼운 피부, 얇은 피부 이런 게 뭔가를 통해서 확 바뀌거나 하지는 않는다. 내가 갖고 있는 선에서 갖고 가는 거죠. 그죠? 맞아요.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 텐즈님들이 그러면은 우리 집에서 하는 어떠한 스킨케어로 나의 피부가 좀 좋아질 수 있을까? 뭘 해야 그럼 좋아지냐? 네, 너무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 저희가 또 찍었잖아요. 여기를 보시면 피부과 선생님 120명의 스킨케어 편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피부가 예뻐지는 10분 피부 텐텐의 피부과 전문의 정언니 권수연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